이번에는 88번이네 여러분.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요런 형태로는. 한번 출제는 되긴 됐었는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데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단 거주자 국내 소재에 등기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죠. 틀린 거. 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또는 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이걸 맞는 걸로 할 거냐 틀릴 거냐 할 거냐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정. 그럼 이 말이 왜 틀렸어? 뭐 이걸 한정하는 거 맞지 않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해주는 경우 있어? 어? 자, 한정할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 문구를 맞는 걸로 하느냐 틀린 걸로 하느냐? 자,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뭐 조합원으로서인지 조합원으로부터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가 나오면 조합원 입주권에 나오면 요거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죠. 네? 맞는 지문이야? 네. 그럼 봅시다. 틀린 지문이 될 거고. 일단 봐,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알딸딸한 거죠. 이게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렸다로 시비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 일단. 다른 거 봐. 체킹해봐. 그러면 내가 보기 지문 풀다가 이게 약간의 좀 애매하다. 그럼 여러분 저는 세모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을 확정 안 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항상 상대적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해서 결론 내지만 이 말이 오면 틀린 말이 되고 이 말이 아니면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세모 표시하라고. 자, 2번 갑시다.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보였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였대. 그럼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러분 얘는 원래 무슨 대상이죠? 비과세 대상이죠. 근데 얘는 지금 비과세 받은가 못 받은가? 못 받았다니요. 못 받으니까 뭐가 되는가 그러면 과세. 이때 과세를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얘기죠.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몇 주택?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였다면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얘는 보유 년수 곱하기 남들보다 더 많은 몇 프로? 8%까지를 받을 수 있죠. 8%. 최대 몇 프로까지 가는가 그러면 80%죠.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죠. 자, 다시 한번.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이 몇 년 이상 거주했는데 2년 이상 거주에 8% 받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은 맞는데 2년 이상 거주는 못했대.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 받아? 공제를 거주 안 했는데도? 그럼 몇 프로 받아? 그렇죠. 이때는 2%로 가는 거죠. 2%.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2번은 맞는 문구를 하셔도 되겠죠. 자, 3번. 미등기 양도랍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양도책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데 맞는 말인가요? 미등기 양도했던 양도책 그대로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데 맞는 말이냐고. 어? 맞는 말이잖아. 왜? 미등기 양도는 아무 공제가 없으니까. 특별 공제도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죠. 공제 금액 자체가 없잖아. 공제 금액 자체가 없으니까 양도책이 그대로 뭐가 되고 양도소득 금액이 되면서 이게 또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 과표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양도소득 금액. 다 맞는 말이죠. 뭐. 자, 4번.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그럼 실제 취득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다. 자, 뭘 양도했다고요? 비사업용 토지요. 예, 몇 년 보유? 3년 보유했고요. 예, 그리고 양도했답니다. 그럼 뭐도 받고 특별공제 받죠? 기본공제 당연히 받죠? 미등기 양도하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맞는 말이죠. 예. 자, 5번 남아있나요?
5번 볼까요? 자, 5번.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율에다 10% 또는 20% 할증 과세인데, 자, 10% 또는 몇 프로? 20% 세율로 할증 과세하는 거죠. 그러한 조정 대상의 다주택자일 때는, 다주택일 때는, 이때는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뭐가 틀려? 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기본공제는 받아 못 받아? 받잖아. 그래, 얘는 명백하게 틀린 거죠. 어? 5번은 명백하게 틀렸잖아. 누진세율에다 조정 대상 할증 과세 대상이면 얘는 뭐는 못 받지만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뭐는 받아? 기본 공제는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는 바로 5번을 여러분은 아까 1번과 뭐가 되지만 겹칠 수도 있지만 5번은 확실히 맞는 말이죠. 틀린 거죠. 근데 3번,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을 포기하고 뭘 찍어야 돼? 5번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 물론 나중에 이걸 이의 제기할 거냐 말 거냐 나중 문제인 거고, 일단은 현장에서는 여러분 몇 번을 5번을 답으로 찍는 것이 확실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게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라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복수의 정답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상대적으로 가장 틀렸거나 상대적으로 가장 맞은 거를 여러분이 고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과세표준 계산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과세표준 계산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별표 2개. 그럼 과세표준 계산이니까 얘는 여러분 양도 차이,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과 공제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자, 그럼 지금 어디서 발생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어디? 토지. 그럼 얘들은 한 묶음이야, 별개 묶음이야? 응? 한 묶음이잖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묶어서다 어디야? 부동산 등에 속하는 거죠? 노는 물이 같은 애들이야, 다른 물이야? 아, 같은 물이잖아, 같은 물. 같은 물일 때는 공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다죠, 있다. 근데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것을 어디? 주식이나 어디에서는 파생상품과는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노는 물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거야, 아니야.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몇 가지로 구분해라? 3가지.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구분하라? 3가지. 그래서 노는 물을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3가지로 구분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부동산 등 하냐?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묶음이 하나로 묶인다 그랬잖아. 하나로. 그래서 기본공제도 얘는 하나로 묶이는 거죠. 기본공제도 하나로 묶이잖아. 그리고 결손금이나 이 양도 차손도 역시 하나의 묶음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같은 묶음에서 발생한 거리가 노는 물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이때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런데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을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는 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노는 물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항상 따로따로 논다니까 여러분. 구리와 남현지는 같은 물이야 다른 물이야? 다른 물이잖아. 어디 감히 섞어. 난 남양주야. 어디 구리가 섞어. 그래야 돼. 그래도 안 그래야 돼. 그래야죠. 자, 2번.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세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자, 그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의해서 그 자세는 뭐는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그랬죠?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라고 그래서 그런데 뭘 계산할 때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뭘 해서 종합소득세를 했잖아. 종합소득세. 이 사업소득세, 이 사업소득 금액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어떻게 한대? 산입할 금액이 돼. 그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되죠. 그럼 이때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취득가액은 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왜 틀렸냐? 취득한 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로 산입한 금액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뺀 금액을 했죠. 공제한 금액. 자, 요약집 잠깐 어디 보시나? 88쪽 보세요. 자, 88쪽 실제 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자, 4번 보시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 감가상각비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라서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 계산 필요하면 어떻게 했대? 산입했대. 그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되니까 이 금액은 취득금에서 어떻게 해서 공제하라 했잖아. 공제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하라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했으니까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역시. 이게 실전에서 잡아내야 되는 난이도야. 공제한 금액을 한다 했는데 이걸 뭘로 갖고서 공제하지 않은 요런 게 키워드인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딸딸해도 알딸딸 그러면 넘어가. 답으로 고르지 말라고. 알딸딸하면 답으로 고르지 마. 무조건 몇 번까지 가본다? 5번까지 가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3번에 보시면 뭐는 양도소득 과표는 뭐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과세표리가 뭐예요? 구분하게 계산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네, 얘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서 분류과세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는 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3가지로 분류해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뭘로?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3가지로 분류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명백하죠. 3번. 그러니까 2번에서 어려운 내용이라더라도 3번에서 답을 출제는 쉽게 주는 거죠. 이게 요즘만 나오는 함정 문제죠. 이게 출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2번은 어려운 지문 집어넣고 3번에서 답은 어떻게 한가? 쉽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오면 답이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보이면 그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고, 뭘. 아니,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탓하시든지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셔야죠. 자,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 그럼 뭘 받아야 돼? 비과세. 아, 근데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죠. 이때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은 무슨 계산? 안분 계산.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보기 지문 하나로 물어봤네요. 그래도 친절하게 여기에 뭐라 써졌어요, 여러분? 고가주택. 저 같으면 고가주택이란 말 안 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가 뭐? 주택의. 자, 무슨 가액이? 양도가액이 12억 원. 그러면 여러분은 출전에 무슨 말을 숨겨놨어도 고가란 말을 숨겨놨어도 여러분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2억 원이나 이거 비싸게 팔아먹었네. 좋겠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걔는.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네. 12억 원이란 말이 나온 순간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그럼 이때는 양도차익 얼마? 4억 원을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안분 계산하자.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안분 계산이죠. 안분. 전액이 아니라. 이게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출전이. 자, 그러면 이때 안분 계산은 양도가 얼마? 12억에서 무조건 얼마 빼? 9억. 그걸 얼마로? 양도가 10여 나눠. 아, 이거 이렇게 못하네, 이거를. 같은 숫자인데도. 그러면 이게 또 어렵다? 12 빼기 9를 12로 나누라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3이네. 자, 여러분 12에서 9 빼면 얼마 남았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12분의 3은 얼마인가 약분하면 4분의 1. 그 몇 프로네? 25%네.
예, 그러면 양도차가 얼마 나왔으니까 지금 4억 원에 몇 프로만 인식해야 돼? 25%. 그럼 얼마 여러분? 1억이 되네요. 근데 여기는 얼마 쓰니까 3억.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민계건 가불병정 까불지 마라고 그래. 우리 세법은 계산이야. 자, 5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수치 보관하라고 그랬죠? 혹시 수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뭐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도 어떻게 되면 확인되면 필요금으로 공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는 뭐랬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어? 아니죠. 보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되면 공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뭐 낸다야 돼? 확인되거나 또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뭐 하고 있으면 돼? 보관. 근데 이건 둘 다 안 된 거죠.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여기부터 돌아버리는 거죠. 98번부터. 예.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요약집을 예, 91쪽 보세요. 91쪽. 자, 91쪽에 방금 전에 우리 8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있죠. 별표 3개. 여기까지 난이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최고 난이도가 여기까지야. 근데 안 나오길 바라는 부분이야, 여기는. 근데 바로 양가를 1번 고가주택 양도세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한 문제로 나올 뿐 아니라 이제 보기지문 하나로 나오죠. 보기지문. 방금 전에 보기지문 하나로 나왔었죠. 어? 보기지문 하나로 나왔잖아. 양도세 계산하는 거. 무슨 계산? 안분 계산. 예. 그때 여러분 거기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또는 옆에 하나 더 적어놔. 뭐 조합원 입주권이죠. 즉 고가주택은 물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얼마 초과 양다면 9억을 초과 양대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돼 무슨 계산이야? 안분 계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하나 더 추가 놓으세요. 올해 개정된 거야. 2020년 개정. 91쪽에다 적으라고 요약집에다가.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또는 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도 적용된다고. 그 조합원 입주권이 얼마 초과면 9억 초과면 주택처럼 똑같이 뭐 하라고? 안분 계산하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리 2번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까지 적용 특례 있죠. 찾으셨나요? 양가리 2번 X. 얘는 안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는 만들어 놨어. 이 계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97번 97번 가업상속 공제 받은 건물에 대한 취득까지 물어보는 문제 나왔죠? 자, 그거를 여러 문제를 지금 우리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357쪽에 뭐까지 그려놨어? 그림까지 그려놨죠? 그랬더니 더 돌아버린대. 그래서 결론 X 치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는 좀 힘들까? 근데도 물어봐 요즘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문제고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92번 우리 문제 8번 357조 98번 있죠. 거기다 적어. 여기 증여 2월 과세. 이게 바로 증여 2월 과세야. 자, 이걸 들어갔더니 다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보시면 93쪽 있죠. 요약집 92쪽. 요약집 92쪽 찾았어요. 양가라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주민세 증여자산 2월 과세. 요거 별표 3개 쳐놔. 근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9월 달에 정리해 드릴게요. 9월 달에.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딱 한 번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괜히 어려운 양 미리 1년 전부터 봐갖고 1년 내내 돌아버리느니 돌아도 짧은 기간 도는 게 낫죠.
이해하세요? 어려운 내용을 그냥 초반부터 해갖고 그냥 1년 내내 도느니 어차피 돌 거 조금만 돌자고. 그래서 막판에만 정리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기억나면 푸는 거고,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 마. 그다음 92조 양가로 4번 양도소득 부당계산 부인 규정. 그 특히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양수 저가양도 있죠. 별표 2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증여양도 있죠. 요거는 증여 2월 과세를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별표 하나. 그래서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출제는 이쪽에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25회처럼 이렇게 여기서 시험 문제 내면 일단은 출제는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 못 맞추게 하겠다는 의도야, 의도가. 자, 그 의도를 뚫고 우리가 맞힐 거냐, 그 의도대로 틀려줄 거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일단은 들어가진 않을게요.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습득률이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문제 지문을 딱 보는 순간 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나 같으면 안 들어. 일단 기분 나쁜 누가 나오고 갑을 나오고요. 뭐 배우자가 나오고 시가가 어쩌니 그러고 뭐 병도 나왔다. 병도야. 갑을병 나면 끝난 거야 거의.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풀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합시다. 이거 괜히 지금 해봐야 큰 도움 안 돼. 그리고 그냥 세법 어려워요 라는 소리만 나오게 만들더라고. 자, 공부도 안 해놓고 어렵다는 소리만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107번 넘어가. 자, 이게 이제 여기 양도소득세율. 여기는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왔죠. 그렇지만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비록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 공인중개사가 이 세율을 모르면 끝난 거야.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도 적용되는 세율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실무 나가시면 제가 요 양도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설명, 실무 특사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오면 돼요. 자, 일단 세율은 갑시다. 그다음 여러분 비록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별표 2개, 작년은 별표 3개짜리였지만 옳은 거 물어봤죠. 그리고 여러분 작년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수정했어요. 제가 고쳤어요. 왜 수정했냐면 이게 작년 기출문제가 여러분 얘가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였어. 가답 처리가 됐다가 가답에서 3번이 가답으로 났다가 정답을 확정하면서 이거를 모두 정답을 해줬어. 그래서 이거 틀렸다가 맞음으로써 딱점을 합격하신 분들을 제가 작년에 몇 분을 봤어요. 합격점 모임 가갖고 이분들 특징 딱점을 합격하신 분은 이걸 남기고 싶어 해, 안 남기고 싶어 해? 남기고 싶어 해. 뭔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증거로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나 합격처 딱점 하신 분은 그거 다 자기 점수를 교수님 봤어요. 딱점이죠, 딱점. 그래서 보여주고 다녀.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 교수님 강의할 때 딱점이라는 건 자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내가 설마 그랬는데 자기가 딱점일 줄은 몰랐다고. 상상한 사람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일부 수정했습니다. 정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 요약집은 여러분 94쪽 보세요. 박스 찾으셨어요? 요약집 80. 부동산 등 표준세율 있죠? 여러분 축하드려. 내년 이거 싹 바뀌어. 활정과세. 그래서 바뀌었어. 이미 개정됐어. 개정됐는데 제가 개정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냐? 이거는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법은 개정해놓고 메시지를 정부가 던지는 거죠. 야, 내년부터 세금이 더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 내년부터 무거워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거운 거 세금을 내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올해 아니야 팔어. 올해 아니야 팔면은 현 세율로 적용할 게 그거야. 그래서 일단 현재 세율을 알아야 되겠죠? 현재 세율을 알아야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 거 아니야. 뭘 알아야 뭐가 바뀌는 거죠. 자, 갑시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세법을 전문으로 공부를 전공하지 않고
전공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용으로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지금 현 강의에서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딴소리를 해요. 세법을 제대로 전공 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맞다고 좋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고요. 자, 그럼 갑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을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끌고 옵니다. 얘를 끌고 와서 자, 뭐 한다고 여러분? 준용입니다. 준용. 그러니까 결론은 양도소득세로 맞으나 종합소득세로 맞으나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같다. 당연히 소득세 세율이니까. 소득세 세율이잖아. 소득세 세율. 소득세인데 다만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로 분류한 거야? 세 가지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기본적으로 무슨 세를 끌고 오겠다? 무슨 세를 끌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맞으나 종합소득세로 맞으나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야. 같은 거. 종합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다르다? 그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같은 거라니까. 근데 지금 종합소득세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최저 몇 프로 출발해서 6%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얼른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진세율이죠. 근데 내년에 이게 바뀌어. 7단계가 아니라 8단계에서 45%까지 가. 45% 8단계. 하나를 더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94쪽 맨 밑에 보세요. 지금 올해까지는 5억 원까지로 해서 5억 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 높은 세를 몇 프로 때려? 42% 때리죠? 내년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어. 10억을 만들어. 10억. 그래서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몇 프로고 42%고 10억을 보면 초과하면 이제 내년부터 몇 프로? 45% 단계 돼. 우리는 뭐 이런 걱정해야 안 해? 안 해? 우리 이런 걱정 해보질 안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업할 때 이렇게 뭐 못 가더라도 난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이 개업할 때 뭐 그래도 연락이 오면은 난을 보내드려요. 그럼 난 보낼 때 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뭐 보면 한 번은 우리 사장님이 미쳤나 봐요. 뭐 벨 묶고 다 두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소득세 42% 맞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게 세법 선생의 멘트입니다. 축하 멘트. 42% 맞으라는 것은 무슨 세를 맞으라는 얘기야? 최고세를 맞으라는 얘기죠? 그 제일 돈 많이 벌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내년부터 바뀌어야 돼. 몇 프로 맞으라고 그래야 돼? 내년부터 45% 맞으세요. 이거 악담하는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10억을 초과할 때 45, 그러니까 1년에 10억을 초과해서 돈 벌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맞아야지. 돈 벌어갖고.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세금을 안 맞으려면 돈 많이 벌으면 세금 그만큼 많이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세를 적어내서 그만큼 돈 많이 번가 안 번가? 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걸 너무 쪼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적 성격이 강해져고 엄청 강한 세금이죠. 정책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특히 뭐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성격이 강한 조세, 세금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가장 쉽게 반영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다른 세율은 변하면 얘는 수시로 바뀌어. 작년도 바뀌어, 재작년도 바뀌어, 계속 바뀌어. 아주 걸레가 됐어. 이제 무더기가 되고 매년 바뀌어 세금이. 솔직히 말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들도 공부를 안 하면 몰라. 못 쫓아. 몰라요. 세무사도 가서 물어보면은 형 나 이거 안 해. 취급 안 해. 그래. 왜 안 하니? 그때 바뀌기는 엄청 바뀌고 수수료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제 후배 세무사들한테도 양도세 넘겨주려고 그러면 안 받겠대. 형님 안 받을래. 그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네 입장에서는.
예, 해봐요. 복잡하게는 더럽게 복잡한데 한 건당 뭐 25만 원, 30만 원 받으려고 그거 안 하겠대. 그래서 비는 애들, 이거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차라리 요거 할 바에 자기는 뭐 한대? 요거 한대. 아, 이거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선택할 텐데, 자, 이거 예외. 요 적어놔. 예외는 여러분 무조건 적어놔야 돼. 무슨 규정이야 이거? 중가야, 중가. 원칙보다 어떻게 하겠다고? 무겁게 때리겠다고, 가볍게 때리겠다고? 무겁게 때리겠다는 이 취지를 좀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취지를. 저는 세법의 스토리텔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취지를 좀 알면서 하라는 얘기죠. 얘는 중가야, 중가. 예외는 무슨 규정이다고요? 중가 규정. 원래는 무슨 세를 때리는데 종합소득세인데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상 그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놈들한테는 세금을 어떻게 했다?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뭐보다 더 높아? 누진세보다 다 높아, 낮아? 다 높아. 그럼 여러분 누진세를 맞아야 되는가? 예외를 맞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누진세를 선택하도록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맞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면 끝난 거죠, 뭐. 우리가 음식 먹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 뭘 먹어야지 맛있다는 거는. 오늘 또 고민할 거 아니야.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해야죠. 자, 그래서 중가. 중가. 양도 제일 나쁜 애 누구야, 여러분? 네. 여러분 그냥 얘기를 만들어가. 여러분 스스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 봐. 어머, 너 나쁜 놈이네. 제일 나쁜 놈. 몇 프로? 70%. 다시 한번.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10%. 무조건 소득세 10% 쫓아오는 거야. 소득세 10% 쫓아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몇 프로 때리면 양도세 70%. 그럼 요놈의 10%는 몇 프로? 7%가 뭐를 쫓아온다니까? 지방소득세 쫓아온다.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율을 결정할 때는 요거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항상 1.1. 1.1이죠. 양도소득세의 몇 프로야? 1.1이 바로 세부담률이 되는 거죠. 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죠. 하여튼 소득세 바뀌면 무조건 뭐도 바뀌는가? 지방소득세 무조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잡으셔요. 자, 여러분 봐요. 취득세는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뭐가 쫓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쫓죠. 그러니까 분명히 취득세 매매했던 몇 프로인데? 4%야. 근데 실제 세부담률 4%보다 어떻게 해? 더 높아. 4.3 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요 농특세는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비과세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과세를 안 해. 농특세를. 그 어떨 땐 농특세가 나왔다가 어떨 땐 농특세가 안 나왔다가 그 왜인지도 몰라. 이거 왜 얘는 농특세 왜 안 해? 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대. 환장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공인중개사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알아도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야. 두 번째, 비사업용 토지죠. 자, 드디어 여러분 저는 요거 강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는 비자는 딱 여기밖에 없어. 세율밖에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세율밖에 없어. 나머지는 일반 토지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 일반적. 그럼 일단 기분 나쁜 무슨 글자가 들어갔지만 비자. 그래서 너는 남들보다 10%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해서 내라는 얘기야. 요 누진세에다 10%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몇 프로 절부라는 거야? 여기다가 10%씩 더하라는 얘기죠? 10%씩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몇 프로 더 줄여서 16부터 52%까지 가는 거야. 세율이 높아진가 낮아진가? 높아진 거야. 남들보다 10% 더 내는 거야, 여러분.
1억이면 1,000만 원을 더 내는 거고 10억이면 1억을 더 내는 꼴이라니까. 단계별로. 얼마나 무서운 세금인데 10% 포인트를 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은 맞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자, 세 번째가 또 나왔다. 조정 대상제. 이게 바뀌죠, 내년에. 여러분 딱 조정 대상 나왔다. 우대 규제. 규제야지, 규제. 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치고 꼭 적어. 그러면 이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로 말한다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이거를 올해 개정이 돼서 뭐라 하냐? 주택 분양권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렸죠, 아예. 이게 명칭이 법에서 안 나와 있었어. 그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됐다 보니까 실무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래서 올해 그냥 요거를 주택 분양권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용어를 아예 신설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요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조정 대상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대야 규제야? 규제.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50%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50% 무조건. 그럼 50%에다 10% 쪼지가 몇 프로 되는가? 55% 여러분. 과표 55% 여러분. 10억이면 과표가 10억이면 여러분 5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안 무서워? 참네. 민계공 가불병정 와도 확 우리 5천만이 밀려버려 씨. 요게 내년에 개정됩니다. 내년. 요거 완화 강화. 자 봐요. 올해와 내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올해까지는 통상적으로 주택은 우대 대상에서 규제 대상에서 우대 대상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부동산 정부의 정책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은 이 군인이 총을 못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 올해까지는 이미 지났지만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무슨 대상에서 우대. 그래서 세보다 무겁게 갔어, 가볍게 갔어? 가볍게 갔어. 근데 올해는 확 뒤집어졌죠. 모일 때는 다 주택제 할 때는 우대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가? 규제로. 그러니까 일반적부터 세부담이 어떻게 돼? 무거워지는가? 이게 취득세 벌써 개정됐죠? 이게 바뀐 거야. 정부의 정책 관점이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라는 가장 어떤 정부라도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을 달성해야 되는데 실패한 거지. 현 정부는 어쨌거나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국민 개개인이 평가를 하겠지. 어떤 사람은 그래 더 세율을 더 때려 그러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그런 분들 계신 거. 각자가 다 다른가? 누가 옳다 틀렸다 선악으로 구분하면 안 되지. 이분법적이 안 되잖아. 자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는 이제 1세대 1주택장만 뭘 주고 혜택을 주고 1세대 이제 뭐가 되면 2주택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뭐라 하면 투기 행위면 그때는 우대 규제. 이게 여러분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다고 여러분? 조정 대상적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당첨권이다. 그럼 몇 프로? 5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 단 이 50% 적용 대상에 뭐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조합 입주권은. 그런데 시험에 요게 나왔던 거지. 요게 나오면서 이 말이 없던 거야. 뭐가?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버렸어. 그때 이제 우리 이 제기해 안 해? 해야죠. 출전은 조합 입주권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말아라는 의도로 조합 입주권 물어보지도 않았어. 조합 입주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합 입주권 끌고 와서 이거 답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냥 수용 당한 거죠. 그러면 요걸 맞게 함으로써 출전은 이걸 하셔야 돼요. 요걸 맞게 틀리게 했다가 이걸 모두 정답 처리하면은 여러분은 시뮬레이션 합니다. 위원회에서. 요거를 정답으로 하지 않았을 예상 합격자 수와 요거를 모두 정답 처리했을 때 예상 합격자 수를 계산합니다. 답 나와 있어 안 나와서? 다 나와 있잖아 이미. 채점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요걸 모두 정답은 인원이 올라가겠어 늘어나겠어? 올라가겠죠. 그 인원수가
출전위에서 의도하는 인원수와 맞춰주면 가는 거고요. 야, 너무 오버한다. 그러면 이의제기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을 누가 결정해? 출전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작년 이게 수용이 됐죠. 당초 예상하는 합격, 자기네가 원하는 적정 합격자서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세법에서 하나 더 맞게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최근에 세법에서 계속 이런 복수의 정답과 모두 정답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게 갈시봤던 세법에서. 자, 올해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아니, 예상이 아니라 기대해 봅시다. 뭐가 나오게? 모두 정답 문제 나오기를. 됐어요, 여러분? 자, 봐요. 그럼 여러분 1번, 2번, 3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의사결정 순서야. 세율을 결정하는 순서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1번, 2번, 3번이 아니야.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보유기간. 그럼 보유기간은 이제 단기 보유, 장기 보유 구분하겠죠. 여기 잘 봐야 돼. 이때 1년 미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보유야? 단기 보유죠. 근데 그게 뭐이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50%. 야, 1년 이상은 됐다. 그렇지만 몇 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이다. 그러면 세율을 낮춰줘야죠. 몇 프로? 40%. 그럼 몇 년 이상을 보여야? 2년 이상. 꼭 체킹해라. 2년 이상을 보여 무슨 세율 적용받아?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그러면 결론 양도소득세를 제일 낮은 누진세를 맞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2년 이상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2년 이상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1년 11개월이다. 1년 10개월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조정해서 몇 년 채워놓고 해? 2년 채워놓고 양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스킬이야.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딱 2년이면 되는데 2년 11개월이야.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가 1년 11개월이다. 요때 지금 양도하는 거죠. 그럼 아깝이 안 아깝이? 아깝이야. 1개월만 채워놓으면 세율이 확 낮아지는데 물이 여기 몇 프로야? 10% 이런 거 10% 차이 나잖아. 한 1개월에 10%야. 그죠? 그럼 양도차익이 뭐 3억, 여러분 요즘 다 고가주택이죠? 양도차익 매덕 나는 거 1도 아니죠? 1도 아니야, 여러분. 서울 주택은 뭐 다 조금만 넘어가도 뭐 몇십억 아니야? 20억, 30억 뭐 1도 아니잖아. 그럼 과표 여러분 20억 나왔다 봐. 10% 몇 프로야, 여러분? 2억이죠? 1개월 사이에 1개월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돈을 벌려면 부동산 할 수밖에 없어. 맨날 지금 나오는 게 뭐야? 부동산 3년 만에 뭐 양도 뭐 매도 올랐다, 4억 올랐다, 10억 올랐네 이런 말 나오는 게 우리 돌아버린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3년 해갖고 1년 버는 게 얼만데, 공인중개사 3년에서 버는 돈은 얼만데 얘들은 뭐 매덕이 되는 거죠. 안정하죠. 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부동산일 때 몇 년 미만? 1년 미만 몇 프로? 50%.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40%. 최소 몇 년 이상 보여야? 자, 그런데 문제는 양도 물건이 모이면, 주택이거나 모면, 조합원 입주권이면 우대해줘야 돼, 규제해야 돼? 일단은 우대해줘야 되겠죠. 올해까지는. 그래서 1년 미만 때 몇 프로 맞지만 50% 얘는 몇 프로 맞아? 40%. 그럼 1년 이상을 보이면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이거죠, 여러분. 일단 요거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시다. 95쪽 또 있죠. 별표 2개짜리 양가리 번 나와서 별표 2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은 특례설이죠. 남양주 해당이 돼야 안 돼? 당장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남양주 구리. 그럼 무슨 과세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저거 할증과세. 조정 대상적인 주택일 때 무슨 과세 한다? 할증과세. 그래서 1번, 2번 묶고 몇 주택자? 2주택자. 3번, 4번 묶고 얘는 몇 주택자야? 3주택 이상자죠. 자, 이때에 주택수를 따질 때 저거 뭐만, 주택은 물론 모두 포함해. 조합원 입주권. 밑줄 쳐. 조합원 입주권. 그래, 내년에 개정이 돼. 뭐가 개정되냐면, 자, 봐.
갑시가 A 주택 하나, B 조합원 입주권 하나, C 아파트 당첨권 하나. 이제 주택 분양권이라 한다고 그랬죠? C 주택 입자권. 하나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몇 주택자로 판정되는가? 갑이 이렇게 3개 갖고 있다고. 몇 주택자를 판정한다고? 응? 봐, 실무 나가면 이래. 이때 양도소에 갑을 몇 주택자로 볼 거냐? 몇 주택자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뭐는 주택은 물론 모두 포함하라서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라 했잖아. 주택 분양권은 잡아 안 잡아? 안 잡죠. 그래서 몇 주택자? 2주택자. 근데 내년 2021년 할증 과세를 할 때는 이제 얘는 물론이고 모두 잡아라. 주택 분양권도 잡아라는 얘기야. 그 몇 주택자가 되는가? 3주택자가 되는가? 그럼 얘가 올해 양도면 이게 다 조정 대상자에 있다고 합시다. 남양주에 있는 거야? 응? 남양주에 있다고. 남양주에 있는 주택을 올해 양도면 A주택 양도 몇 프로 할증과세야? 10% 할증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몇 프로? 20% 할증과세가 된다고. 20%. 그런데 20% 할증과세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아니라 몇 프로? 3주택자가 내년 몇 프로 할증과세? 30% 할증과세가 되는 거야. 30%. 안 무서워? 거기 이제 봐봐. 3주택 이상 몇 프로 할증과세 한다고 해서 여러분 20% 할증과세 한다 했죠? 요게 내년부터 10%씩 포인트 올라간다고. 그 결론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 몇 프로? 20% 할증과세야? 1세대 3주택자 몇 프로 할증과세 한다고? 30% 할증과세 한다고. 그러면 얘는 30% 할증 몇 프로 정하는가? 36%. 여기 봐. 아까 적어놨었죠? 6%또 42%죠? 이게 기본선인데 내년에 어디에? 남양주에 몇 주택 갖고 있다가 3주택 이상 갖고 주택을 양도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36%부터 몇 프로가? 72%까지 가는 거야. 안 무서워? 아무 감각이 없는 분은 세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럼 이 내년 이렇게 맞아, 안 못 맞아? 맞아.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팔라 그 얘기야. 빨리 팔라는 얘기야. 올해 안에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니까 올해 안에 팔라고 정부가 여름 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정부는 어떻게 하길 바래? 팔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거죠. 공급 물량이나 공급이 증가는 여름에 다 하시다시피 학계에서 했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 그걸 정부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내년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년 봐. 올해까지는 이게 다 조정 남양주 했죠? 그럼 몇 주택자? 2주택자 몇 프로 할증과세인데 올해 양도면 10% 할증과세인데 내년에 양도라면 요게 모두 포함되고 주택 그럼 이제 2주택자가 아니라 내년 몇 프로? 3주택자 되니까 이때는 20% 할증과세가 아니라 몇 프로 할증과세 돼? 30% 할증과세 됐죠. 확 늘어져. 10%에서 36% 할증과세로 늘어나잖아. 엄청 늘어나잖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증과세는 놓치면 안 돼. 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모두 포함하지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지만 내년부터 모두 포함하고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지만 항상 할증과세 대상은 뭐만이다? 주택만이다. 그러니까 뭐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은 양도를 해도 저는 할증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무지하게 중요한가? 그래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내년부터는 주택세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올해는 뭐만 포함한다? 입주권만. 그런데 주택수를 따질 때는 모두 포함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하지만 할증과세가 되는 거는 항상 뭘 양도했을 때만이다? 주택을 양도했을 때만이다. 그러니까 주택. 그러면 여러분 할증과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은?
어? 뭐부터 팔아야 돼? 입주권이나 분양권부터 먼저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양도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구상을 해놓고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 전략을 세우는 공인중개사는 고객한테 우량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아유, 그냥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난지도 몰라. 어설피 얘기했다가는 당해. 세금은 확실히 알지 않으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선무당이 되면 안 돼. 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주택수를 따질 때는 모두 포함하지만, 올해 시험 대비합시다. 모두 포함하지만, 입주권도 포함하지만, 할증 과세 대상에는 항상 모일 때만이다. 주택을 양도할 때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입주권은 입주권은 어디에는 포함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하지만, 할증 과세 대상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야 되죠. 다주택자 할 땐 뭐부터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입주권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예, 됐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시간을 좀 투입해서 여러분한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갑시다, 이제. 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돼요. 등기된 상가 건물이 돼. 근데 상가 건물인 부동산이 돼. 등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미등기 시비 걸지 말란 얘기죠, 뭐. 그럼 뭘 따지라는 얘기야? 보유기간. 아까 1년 이상인데 몇 년이니까 2년 미만이죠. 그럼 몇 프로 되는가? 40%가 되죠. 40%. 자, 조합은 입주권은 뭐란 노래에서? 주택이죠, 주택. 자, 조합은 입주권 주택과 노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가 돼? 그러면 40%죠.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죠. 그러면 결론, 조합원 입주권은 가능하면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게 좋은가?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게 좋은 거죠.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합시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이면 어떻게 따지지? 내가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어? 그럼 보유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지는가? 아이씨. 응? 얘가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에 따라 달라지죠. 원조합원은 뭘 받았다가 주택 갖고 있다가 사업이 시행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난 입주를 하고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우리 항상 여러분 알아둬. 조합원 입주권과 연계되는 시간은 어떤 날이야? 관리처분 계획인 거야. 자, 얘가 5년, 얘가 6개월. 그러면 얘는 지금 보유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는 거야? 응? 지금 딱지 팔았죠?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5년 6월인가 5년인가? 이걸 봐야 돼요. 입주권을 팔 때 멸실 된 건지 안 된 건지. 멸실될 때 뭘 양도한 걸 받으면 주택.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가 양도하면 원조합원이 양도하면 이때는 여기부터 따져야 되죠. 여기부터. 여기 원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이걸 인정 안 하면 이 사람 혜택을 받게 돼? 불이익을 받게 돼?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갑이 을한테 샀죠. 그럼 을이 샀죠? 그럼 을은 언제부터? 여기부터죠. 을의 보유기간은. 이해하셨어요? 승계조합이나 딱지를 샀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원조합은 언제부터? 예, 원래부터죠. 근데 아직 멸실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볼 거냐? 입주권 양도할 거 보니까 또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는 게 입주권 양도한 걸로 보는 게 좋은가? 주택을 양도한 걸 보면 뭘 받을 수 있죠?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비과세.
근데 뭘 양도하면? 입주권 양도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이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양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멸실 되기 전이면은 주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나는 이때 뭘 양도한 걸 주장하는가? 주택. 비록 관리처분계 인가 떠서 입주권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한 거죠. 그런데 일단 뭐가 되면 멸실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입주권은 확 전환돼 버립니다. 입주권이 전환돼 버립니다. 주택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 조합원 입주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합원은 양도 시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실무 나가서 딱지 양도할 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 세금은 왕창이야. 세금은 무조건 왕창이죠. 자 갑시다. 자 조정 대상 경내 주택의 입주를 선정된 지 여기까지 보세요. 우대 규제. 그래서 몇 프로? 무조건 50%. 50%. 단 여기에 뭐는 입주권은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하라. 근데 내년 이거 없어져. 내년 없어져요. 이거 그냥 무조건 저쪽으로 가는 거야. 중과세 쪽으로. 자 4번 양도소득세 과표가 얼마? 1200만 원. 1단계죠. 자 1단계면 몇 프로 출발하죠? 6%죠. 근데 뭐 나왔대요? 비사업용 토지 나왔다요. 비사업용 토지. 그럼 몇 프로 하랬어? 10% 할증과세라고 그랬죠? 몇 프로야? 16%. 아 얘가 맞네. 4번이. 4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아이씨 그럼 지정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어디 보냐? 요약집 95쪽 보세요. 요약집 95쪽 맨 밑에 특례세율 양가로 3번 나와 있죠? 1번 밑줄 쳐. 어디에 있대?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에 있대. 여기 저거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야. 거기 지정지역은 적어놔야 돼.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야. 우리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는 어느 법이야?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규정하는 법률은 무슨 법이야? 주택법이잖아. 공법 시간에 하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지정지역은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다. 소득세법상.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소득세법상.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법상 강남구 등 강남 4구 등 특정 지역만 해당이다. 이거는 소득세법상 명시된 지역이야.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자 봐.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소득세법상 뭐? 투기 지정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중개를 하는지 자기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다 제한이 달라지나. 공법상 제한, 소득세법상, 세법상, 공법상 제한 다 달라진다고. 내가 지금 중개한 중개 물건이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건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에 따라서 지정 요건과 그 다음에 지정 효과가 다 다르다고. 특히 지정 요건은 몰라도 뭐는 알아야 돼 여러분? 지정 효과는 알아야 되죠. 그래 나 조정 대상지역이래. 그래 나 투기과열지구래. 그래 나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이다. 어쩌려고?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오늘 가다가 중개사무실에 들어가면 보여서 뭐 들어갔고 공인중개사님 내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투기 지정지역이라는데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인중개사님 제가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라고 그러는데 투기 과열지구면 어떻게 규제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 공인중개사님 제가 조정 대상적인 주택 갖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몰라? 왜? 안 해놨거든 정리를. 말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정리를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죠. 바인더 만들어놔야지. 근데 그런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되냐 그 얘기지.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알아서 하면 돼. 그런 분도 계시고. 자 5번 미등기 몇 프로 여러분? 70%죠. 참고 요거 제 카페 오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 특강 들어가면 다 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됐어? 그러면 자,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이제 하고, 자, 여기 이제 다음 문제 갑시다. 요거 봅시다. 110번. 다음은 관련 법률에 따른 차 나왔다. 뭐 조정 대상적인 소는 주택이 돼.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2개. 실무 나가면 별표 3개짜리고요. 자, 1번. 조정 대상적 내 주택이 입주자 선정된 지위인 조합은 입주권 양도했다. 50%짜리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그랬죠? 조합 입주권은 조정 대상이 됐어? 아니 됐어?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뭐마냐? 주택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만이다고. 조합 입주권 50%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1번 되겠죠. 자, 2번, 3번 묶으시고요. 4번, 5번 묶으세요. 자, 묶어놓고 보니까 2번, 3번은 몇 주택자고? 2주택자.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해야 된다고 다? 주택. 그럼 2주택자는 누지세를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10%. 자,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양도해야 된다고 반드시? 주택. 입주권은 뭘 따져야 돼? 만약에 입주권 양도하면? 어? 입주권 양도할 주택과 입주권 갖고 있는 사실 입주권 양도할 그럼 세를 어떤 세를 정하는가? 했잖아. 보유기간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1년 미만은 몇 프로 맞고? 40%. 1년 이상은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뭘 양도했을 때만 할증과세다고? 뭐? 주택. 제발 다시 강조합니다. 주택을 양도했을 때만입니다. 다 주택. 3주택자는 이제 3주택 이상의 몇 프로 할증과세? 20%. 항상 뭘 양도했어야 된다고 여러분? 주택. 자, 4번.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과 입주권 합해서 몇 개 이상이 돼? 3개 이상이 돼.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해야 된다고? 주택을 할 때만 몇 프로 할증과세? 20%. 이게 내년 몇 프로 된다고? 이제 30%씩 돼. 내년부터 10%씩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내년 높은 세를 맡기 싫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팔아라. 잊지 마시고 한다. 자, 111번. 조정 대상 지역의 소는 주택이 양도에 관한 양도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별표 2개. 조정 대상지에 대한 규제죠. 1번. 조정 대상지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으로서 입주권을 포함한 제외한 것들은 몇 프로 된다? 무조건 50%.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그러면 실무 나가면 요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은.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요거는 할증과세 대상이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거죠. 중과 대상에서. 이런 걸 잘 봐야죠, 여러분은. 자, 2번과 3번 묶고, 2번. 몇 주택자? 2주택자.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 각각 하나씩 보유한 상태에서 몇 프로, 뭘 양도하면 항상 주택, 몇 프로? 10%. 근데 예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예외를 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실무 나가서. 예외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그 공인중개사 만난 고객은 쌍꺼풀 터지는 거야. 이 인간이 모르는 걸 만나갖고.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많이 안 했어서 고객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된단 말이야. 세법은. 복불복이죠. 수수료는 엄청나게 받으면서. 누진세 몇 프로 여러분? 20%. 역시 예외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예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 4번, 5번. 위 2와 3에 해당하는 여기 2와 3 무슨 대상이야? 저거 할증 대상이죠. 할증과세 대상. 그럼 할증과세 대상이면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어? 할증과세 대상자는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결론. 기본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어? 기본공제는 받는다. 이걸 놓치지 말란 얘기야. 그 결론. 할증 대상자는 뭐는 못 받지만 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셔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신고 납부로 갑시다. 97조 요약지분. 자, 119번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신고 납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별표 3개. 얼마나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밑줄 치고 얘가 바로 뭐죠? 예정신고 의무자. 1번은 신고 의무자죠. 근데 밑줄 쳐.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요. 예정신고 의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국내 법인 주식을 양도했을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신고 의무가 있다죠. 근데 여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1번, 2번 묶으시고요. 대상자죠. 신고 의무자.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짜리죠. 바로 뭐죠? 예정 신고 기한이죠. 별표 3개. 이게 뭐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3번이 원칙이고요. 저거 4번과 5번이 뭐죠? 예외 규정이죠. 자, 원칙.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요, 여러분? 2월 이내죠. 2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응? 26일? 자, 오늘 날짜로 양도했어.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알 거 아니야. 이제 이것도 언제까지 모르면 어떡하냐고. 언제야? 10월 말이죠. 자, 근데 이게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돼. 그러면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 이게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죠. 허가 전 대금 청산. 그럼 대금 청산이 빠른가? 허가일이 빠른가? 대금 청산이 빠른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그 나중에 뭘 받으면? 뭘 받겨 이게? 유효. 그럼 바로 어떤 날 기준? 허가일 기준이죠. 그죠? 네. 그럼 허가일이 만약에 허가일이 9월 2일이다. 언제? 9월 2일이다. 그럼 이때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말이 되는 건가요? 11월 말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한 거야. 3번. 자, 뭐 나왔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자, 그러면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뭘로 때려야 돼? 양도소득세. 이때 양수는 양들이 속한다는 말에서 몇 월 이내, 여기는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하면은, 요게 이렇게 되죠. 요 번호 따라서 3번, 4번, 그죠, 여러분?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8월 26일 날에 부담부 증여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말까지. 저거 이거. 그래서 3, 4, 5 했던 예시를 들어야 돼. 자, 됐네요. 자, 중요한 거 요거 갖고 답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난이도는. 그럼 요즘 난이도는 어떤 문제냐? 121번 보세요. 121번. 자, 요거는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죠. 자, 1번.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다. 그러면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다. 왜? 해야 할 걸 한 거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와서 복습을 했대, 오늘 배운 거. 그럼 복습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해야 할 거냐? 당연히 한 거로 보는 거야. 자, 2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대는 안 했대. 이거 얘기하고 있죠. 뭘 때려? 가산세 때려야 되죠. 가신세가 아니라 가산세. 오타. 특히 여기 밑줄 쳐. 납부 지연 가산세.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 개정됐죠. 요약집에다 적어놔. 요약집 문제집에다 적지 말고.
자, 3번. 예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대. 이미 예정신고에 대해서 뭘 때렸다고? 가산세 때렸대. 근데 이놈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확정신고까지 계속해서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다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몇 번만 때린다고? 한 번만 때린 거죠. 중복해서 때린 건 아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인가요, 그러면? 예. 자, 4번. 예정신고인데 예정신고를 했대? 하지 않았대? 뭐야? 무신고. 근데 확정신고 때 신고는 했대? 신고했대. 그럼 기한은 어떻게 했지만, 늦었지만, 무신고 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요 놈의 늦게라도 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50%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준다? 감해주겠다. 몇 프로 빼주겠다는 얘기야? 10%. 그래서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로 가셔야겠다. 그 얘기겠죠. 적어놔야 되고. 5번.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할 신고했답니다. 자, 이때는 과소신고. 자, 여기 뭐였죠? 신고를 했으나 어떻게 여러분? 과소신고했답니다. 과소신고. 과소신고를 했다. 그때는 과소신고를 해서 뭘 때려?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몇 프로? 10%. 근데 얘가 언제 때? 확정신고 때 뭐 했대? 수정신고는 했대. 늦었지만 했어, 안 했어? 했어. 50% 감면해줘야죠. 50% 감면해도. 그러면 10%에 50%가 몇 프로야? 5% 감해주니까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가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 때리겠다는 얘기죠. 잡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거 끝났죠, 뭐. 124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 최근 26개 기출문제인데 오늘 구체적 사례를 풀어봤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131번 동그라미 역시 131번 풀어보시고요. 131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36번은 여러분, 자, 국외자산입니다. 국외 동그라미. 국외. 저는 올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 그냥 X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어. 그래서 99조, 99조였죠. 국외자산. 한 번이나 흩어만 보든지 안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뭐, 작년에 딱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답은 쉽게 줬어요. 답은 진짜. 그래서 작년에 강조했었죠. 국외자산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기본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 결국 여기서 답 나온 거죠. 뭐. 옳은 거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좀 어려운 걸 답으로 했는데, 답은 어려운 걸 갖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답이, 이게 뭐야? 옳은 거 물어봤죠? 5년 이상 양도했다. 5년 이상 국내 주선 거수는,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맞는 거죠?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야. 그럼 2번은 왜 틀렸냐? 요거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아니한다죠. 이건 시가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양도소 국외자산도 실가죠. 공제 안 해주죠? 해주죠. 답은 그냥 1번에서 주어져 버렸죠. 제가 국외자산이나 뭐만 기억하라서 일단 5년 이상. 결론 올해 안 나와. 이렇게 됐어요. 응? 책에는 몇 번 돼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아서 틀려서 틀렸다고. 응? 책에는 공제한다. 그래서 답이 몇 개 됐네? 그러면 2개. 2개. 그래서 2개를 해주시든가 고치든가. 문제집에는 몇 번이었어요 이게? 136번? 당 떨어진다. 380, 136번. 여러분 거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답을 2개를 합시다. 답을 2개. 굳이 장이 나왔던 건데.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억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7월달, 8월달 2개월까지 거쳐서 진도별 문제 풀이만 했고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을 위한 정리였다면 이제 마지막 다음 달 언제부터? 9월달, 10월달. 여기는 이제 결국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찍기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찍기. 올해 나올 거. 여러분이 제가 결국은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줄 건 이것밖에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9월달, 10월달 빠지고 빠지 말고 빠지 마시고 예상 문제 위주로 가는 거 무조건 이제 그래서 꼭 좀 수업을 지금까지 안 들었던 분들 다 학원에 강의를 들을 때와 안 들을 때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9월달, 10월달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무조건 뭐로 가는가? 예상 문제 위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다음 주부터 오시기 전에 이거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뭐 잡고 늘어진다? 요약집 갖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늦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